오전에 제가 후보자께 배우자의 증여세 관련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오전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2023년도에 배우자가 현금으로 25억 정도를 증여를 받아서 약 8억 원 정도의 증여세를 납부했다라는 자료입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런 자료를 왜 제때 제출하지 않아가지고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별 논란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제출한 자료를 좀 간단하게 확인할 게 있어서 저희한테 오전에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증여세를 약 2번, 그러니까 2023년도에 25억을 현금으로 증여받아서 8억 정도를 냈고 2020년에는 한 1억 정도를 증여받아서 5천만 원 공제 받고 해서 550만 원을 증여세를 냈다. 이렇게 자료 제출해 주셨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요. 의원실에 저희한테 지난 5년 동안 배우자의 국세 납부 실적을 저희가 제출받았는데 그 자료에는 2020년 증여세 납부 자료가 아예 없었어요. 2023년 말씀이시죠? 23년 말고 오전에 자료 제출해 주셨던 뒷장에 있는 네. 2020년에 보시면 현금으로 1억 600만 원을 증여를 받아서 공제 5천만 원 하고 해서 결정세액이 540만 원, 약 550. 그거는 네. 조금 말씀드려도 예. 그거는 저희 집사람이 증여를 받은 게 아니고 예. 저희 둘째 아들이 결혼할 때 예. 저희 집사람이 둘째 아들 증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좀 그렇게 그러면 아마 그게 잘못 간 것 같습니다. 예. 증여를 제가 말씀드린 게 자료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이게 잘 진행이 안 되어서 말씀드리는 잘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질의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최근에 국방부 정신교육 교재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후보자님. 그죠? 이 논란은 후보자께서 안보실장 재직 시절에 있었던 건데 혹시 국방부 정신교육 교재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그 정신전력 강화에 대한 회의를 제가 주재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교재를 본 적은 근데 없으시다고? 교재 내용을 본 적은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네. 보도에 따르면 8월 2일 날 후보자께서 직접 국정원, 국방부, 통일부, 안보전략연구원의 기관의 차관급들을 모아서 회의를 주재했다. 이건 사실이죠. 그때 하여튼 여러 부처 사람들을 모아서 회의했던 8월 기억이 2일 날 있습니다. 회의를 주재하신 건 사실이죠. 날짜를 체크해봐야 되겠지만 언론에 나왔는데 맞을 겁니다. 하여튼 회의를 제가 한번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 8월 2일 날 국방부 정신교육 교재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 방향성에 대한 논의는 있었죠. 그 정신전력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고 네.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후보자님 짧게 교재를 방향성에 대한 논의는 있었지 않습니까? 방향성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후보자께서 답변하는 거는 교재는 본 적 없다 이거 아닙니까? 그 세부 내용을 얘기한 적이 없고 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러면 그 8월 2일 회의 그리고 그 이후에 용산 대통령실이 점검했던 여러 회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8월 2일에는 실장님 후보자 주재 회의가 있었고 그 이후에는 차장 등등 실무 회의가 있었습니다. 맞죠? 실무 회의들이 좀 있었을 겁니다. 예,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있었죠. 당연히. 그죠?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좋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그 회의에서 논란이 됐던 독도 문제를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까? 그거는 저로서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아마 얘기가 나왔으면은 잠시만요. 후보자님. 후보자께서 안보실장으로 재직 시절에 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언론이 보도가 됐고 대통령께서 경로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국방부 정신교육 교재의 프로세스를 다 점검하셨을 거예요. 저의 청와대 경험 직상으로 봐도 그렇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왜 대통령까지 보고되지 않았고 왜 안보실에서 스크린되지 않았냐? 후보자의 논리 그대로 적용을 하더라도 그죠? 근데 제가 전해 듣기로는 용산 안보실에서 이 내용을 확인했다라고 저는 들었는데 그걸 확인한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 국방비서관실에서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하여튼 발간되기 전까지 내용 그 책을 놓고 쭉 읽어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못 봤다. 책을 전체로 완본은 보지 않았지만 독도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 몰랐는지 안보실 구성원이 이걸 묻는 만일에 겁니다. 독도 문제에 있어서 알았다면 바로 저희가 그렇게 교정을 했겠죠. 아니 몰랐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시 역으로 여쭤볼게요. 국방부 장관이 어느 정도로 이렇게 배포가 있길래 대통령한테 그리고 안보실에 일정한 정보 보고조차도 하지 않고 독도가 국제 분쟁 지역이다라고 기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좋습니다. 이거 저 국방장관이 뭐 결재해서 그렇게 기술한 건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실무자들이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잘못돼서 고쳤고요. 죄송한데 뭐 후보자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겠지만 모든 걸 실무자 선으로 그렇게 꼬리 자르게 하는 듯하게 느껴져서 아닙니다. 그거는 저는 대단히 그렇지 않습니다. 좀 유감이고요. 다음 질문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서면 답변 자료에 보시면 안보실장으로 가장 아쉬운 순간이 뭐냐라고 했을 때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라고 했습니다. 네. 외교부에서 소위 말하는 표정검을 안보실로 보고했다라는 첩보가 있습니다. 그 보고 받으셨습니까? 네. 그 외교부의 표정검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몇 대 몇으로 나왔습니까? 제가 이제 마지막에 우선 말씀드릴게요. 딱 한 번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수치를 대충 근데 뭐 들어서 수치를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요, 이야기 하셔야죠. 이미 다 끝났고 이거는 이 부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이제 예상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수치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셔야죠. 후보자님 이게 뭐 국가 안보와 관련된 내용도 아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꼭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될 또 이유가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죠. 이 청문회잖아요. 청문회에서 후보자가 안보실장으로 계실 때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얼마나 제대로 점검했고 그 점검된 내용을 가지고 대통령을 보자 했느냐를 검증하는 거예요. 저희가 엑스포 실패를 따지자라는 게 아니라 안보실이 재기능을 해서 외교부와 국정원의 정보 능력을 가지고 그걸 제대로 점검했냐를 따지는 거예요. 숫자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외교부가 보고했고 안보실장으로서는 그 숫자를 받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 보고한 거 아닙니까? 제가 다 원팀으로서 같이 일을 한 겁니다. 책임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그때 예상에 몇 표라고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한테 보고도 드리고 다 보고도 받았다고 다 인정을 하는데 아니 그 몇 표라고 숫자라는 보고를 게 받았다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당연히 그 숫자가 중요하죠. 틀렸습니다. 예. 대통령이 우리 국력을 총동원해 가지고 부산 엑스포 유치를 하려고 했던 거고 그 숫자를 잘못 보고 받았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예컨대 국정원과 외교부가 제대로 점검을 못 하는 거죠. 그 1차 투표에 얼마큼 나올 것이냐, 그다음에 2차 투표가 얼마큼 될 것이냐. 1차 투표에서 제가 보고받던 것만큼 나오지가 않아서 제 결과가 좋지 않았는데 처음부터 우리 교섭이 2차 투표에 상당히 주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서 제가 대부분의 정상회담에 다 배석을 했습니다마는 한국하고 관계를 생각하면 사실은 사우디하고 한국을 놓고 고민을 해봐야 될 상황인데 이미 한국이 오기 전에 사우디의 지지를 약속했기 때문에 1차 투표에서는 할 수가 없고 2차 투표를 지지해 주겠노라 하는 나라들이 참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